안녕하세요. 북클럽입니다. 뇌가 좋아하는 음식 10가지 혹시 구입하셨나요? 저는 책 읽자마자 다크초콜릿을 구입했는데 이 다크초콜릿 안에 블루베리가 들어있는 다크초콜릿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뇌가 좋아하는 음식 2가지가 들어있으니까 뇌에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우연히 저도 구입하고 나서 봤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께도 추천드립니다. 광고는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러면 계속 독서하도록 할게요. 청소와 정리는 온몸의 감각을 깨운다. 2018년 의학 전문지 랜싯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다. 대기오염은 전체 뇌졸중의 30%의 원인일 수 있다. 따라서 전 세계 뇌졸중으로 초래된 부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 네, 대기오염이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무섭네요, 진짜. 뇌졸중, 혈관 질환의 위험인자, 치매 사이에 강한 연관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대기오염과 치매 간에도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신이 숨쉬는 공기는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만약 흡연자와 한 방에 있어 봤다면 그 유독한 공기를 마시는 동안 생각하는 것조차 얼마나 힘든지 알 것이다. 반대로 등산을 하면서 상쾌하고 맑은 공기를 깊이 들어 마시면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사방이 오염물질로 가득한 공장 주변이나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주변 공기를 어떻게 하기는 힘들다. 다행히 집이나 사무실의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으므로 더 자주 깨끗한 공간에 있으려고 노력할 수는 있다. 깨끗한 환경은 공기 질뿐만이 아니다. 어수선하고 산만하게 널린 물건들을 없애며 마음이 가벼워지고 집중력도 높아진다. 곤도 마리에 일본의 정리 수납 전문가의 조언에 떠올리며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해보자. 환경을 정리하기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일 1가지를 써보자. 방 청소하기. 긍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라. 뇌의 잠재력은 생물학적, 신경학적 네트워크만이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크와도 관련이 있다. 당신이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가에 따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도 정해진다. 동기부여 강연가인 짐 로는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 곧 당신이라고 말한다. 이 말은 되게 어디서나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5명이 곧 나 자신이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5사람의 평균 수입이 나 자신이다. 이런 말도 있고, 우리 주변에 평균 5명의 어떤 수준이 나의 수준을 말해준다라고도 많은 책에서 얘기해 주는데, 여기서는 곧 5명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5사람의 평균이 곧 나 자신이다. 최근 템플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 특히 이 연구에 참여한 10대들은 혼자 있을 때와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행동이 다르다고 한다. 타라 파커 포프는 뉴욕타임즈의 이 연구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스타인버그 박사는 보상 처리에 관여하는 뇌 시스템이 사회적 정보 처리에도 관여하며 이는 동료 집단이 의사결정에 그토록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당신의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그들은 당신의 자기 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타인이 우리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결부된 믿음을 적어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당신이 먹는 것에서부터 운동시간, 심지어 수면시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자신에게 유익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다룬 책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여기서는 당신의 동료가 누구인지, 그들이 당신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 영향이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몇 분 동안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당신이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선택의 여지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연락해서 만날 수 있도록 약속을 하도록 하라. 하나뿐인 뇌를 철저히 보호하라. 뇌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당연히 뇌를 보호해야 한다. 당신에게 하나뿐인 뇌이니 말이다.
평생 사용할 차가 한 대밖에 없다면 그 차를 얼마나 조심히 다루겠는가? 마치 당신의 인생이 달린 차처럼 다를 것이다. 모든 사고를 피해갈 수는 없지만 뇌 손상 가능성이 적은 환경에 있어야 최악의 사태를 피할 확률이 높다. 당신의 소중한 자산인 뇌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다면 강한 충격이나 익스트림 스포츠는 바람직하지 않다. 제한 속도보다 시속 30km 빨리 오토바이를 모는 습관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해서 포기할 수 없다면 적어도 최대한 많은 예방 조치를 하고 안전 장비를 가능한 한 많이 사용하도록 하라. 새로운 것을 배워야 뇌가 성장한다. 이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가 우리 뇌 성장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뇌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배움을 지속하는 것이다. 제3장에서는 신경 가소성을 언급하며 말했듯이 우리는 모두 뇌의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배움을 지속하는 한 뇌에는 새로운 경로가 계속 만들어진다. 그리고 뇌의 가소성과 유연성이 유지되면서 새로운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진정한 도전이 될 배움은 더욱 그렇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는 것은 모두 해당 뉴런을 발화시키고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낸다. 뇌를 사용하는 방법이 증가하며 뇌의 능력도 확장된다. 지속적으로 학습할 목적을 만들어보자. 목록에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중 2가지를 여기에 써보자. 지속적으로 학습할 목록. 저는 영어와 재테크. 주기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라. 우리는 모두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때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마다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괴로움을 완화시킨다.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주 정기적으로 일어난다면 뇌에 코르티솔이 쌓여 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더 있다. 하버드 대학교의 건강 블로그에 따르면 만성적으로 스트레스가 실제로 뇌를 재조직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한다. 과학자들은 장기간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동물들의 경우 고차적 사고를 처리하는 뇌 영역, 예를 들어 전전두 피질의 활동이 적고 편도체와 같이 생존에 집중하는 원시적 뇌 영역의 활동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러면 신체의 한 부분만 운동하고 다른 부분은 놓아둘 때 하고 매우 흡사한 일이 일어난다. 더 자주 활성화되는 부분은 강화되고 관심을 덜 받는 부분은 약해지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위협을 다루도록 설계된 부분이 강화되고 좀 더 복잡한 사고를 담당하는 뇌 영역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이 뇌가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 듯하다. 이처럼 스트레스는 뇌를 약화시키므로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피할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할 것이다. 당신이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주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잠을 많이 자는 것 같아요. 그 일을 마지막으로 했던 때는 언제인가? 저 좀 전까지도 엄청 많이 잤거든요. 충분한 수면이 보약이다. 집중을 더 잘하려면 잠을 잘 자야 한다. 더 명료한 사고를 하고 싶다면 잠을 잘 자야 한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리거나 기억을 더 잘하고 싶다면 잠을 잘 자야 한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양질의 수면, 즉 적절한 시간에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은 음식이나 물을 섭취하는 것만큼 생존에 필수다. 음식, 물, 수면, 이것이 생존에 필수라고 하네요. 잠을 자지 못하면 뇌의 경로를 형성하거나 유지할 수 없어 학습과 새로운 기억을 생성이 안 되고 집중과 신속한 반응도 어려워진다. 수면은 신경세포가 서로 소통하는 방식을 비롯해 여러 뇌 기능에 매우 중요하다. 사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와 몸은 놀랄 만큼 활성화된다. 최근의 연구 결과는 수면이 깨어있는 동안 쌓인 뇌의 독소를 제거하는 청소 시간임을 시사한다. 수면이 독소를 제거하는 청소 시간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알아둘 사실은 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질의 수면이 필수라는 것이다.
수면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은 잠을 많이 자지 않아도 된다거나 잠을 잘 시간이 없다거나 할 일이 많아서 잠을 희생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당신이 이들과 같다면 당장 고려했으면 하는 사실이 있다. 정신과 의사이자 조지 위싱턴 대학교 임상조교수인 진 칸 박사는 이렇게 썼다. 진 킴 박사. 수면은 전반적인 건강과 일상적 기능의 유지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수면 부족이 우울증, 과민, 충동성, 심혈관 질환 등을 포함한 다수의 정신적, 신체적 장애와 연관이 있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잠을 자는 동안 뇌의 혈관이 낮 동안 생긴 대사 산물을 씻어내고 신경독을 제거하며 세포 수리를 강화하는 성분을 분배하는 등 수면이 사실상 일종의 세탁 기능을 한다고 한다. 오리건 보건대학교의 제프 일리프 박사는 수면에 관한 테드 강연에서 이 세탁 주기 비율을 더 자세히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깨어있는 동안에는 뇌가 다른 일로 너무 바빠서 노폐물을 스스로 치울 여력이 없다. 이렇게 축적된 노폐물인 아밀로이드 베타는 최근 알츠하이머 발병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는 깨어있고 몹시 바쁠 때는 세포 간 공간의 노폐물을 치우기를 미룹니다. 그리고 잠이 들어 그다지 바쁘지 않을 때 일종의 청소 모드로 전환되면서 뇌세포 간 공간에 온종일 쌓인 노폐물을 치웁니다. 이어 일리프는 많은 사람이 그러듯 밀린 잠을 잘 기회가 생길 때까지 수면을 희생하는 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집안일과 마찬가지로 뇌의 청소는 지저분하고 생색이 나지 않는 일이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주방 청소를 한 달 동안 하지 않는다면 집은 곧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뇌의 청소를 미룸으로써 초래되는 결과는 더러운 주방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뇌 청소는 심신의 건강과 기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뇌의 청소 기능을 이해하는 건 내일의 신경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크게 성공할수록 적은 양의 수면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런 생각을 고쳐야 할 때가 왔습니다. 수면으로 얻는 이득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운동과 숙면의 관계. 충분히 숙면을 취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오늘날 미국인 약 4분의 1이 매년 어느 정도의 불면증을 경험한다. 그런데 만성불면증 환자들도 운동과 수면이 연관이 있다는 매우 확실한 증거가 있다. 캐스린 리드 박사와 그 팀이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은 이전에 정기적으로 수면 장애를 겪었던 사람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이 연구 결과는 중간 강도의 유산소 신체 활동과 수면 위생 교육으로 구성된 16주 프로그램이 만성 불면증을 앓는 노인들이 보고한 수면의 질, 기분, 삶의 질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결과는 특히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노인들의 불면 치료에 쓰이는 표준 행동 접근법에 구조화된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병행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노스웨스턴 대학교 파인버그 의과대학의 한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서 운동과 수면의 상호 연관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운동이 마법의 양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즉, 한번 체육관에 가서 운동한다고 불면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2개월 후에도 운동이 수면에 미치는 효과는 미비했다. 그러나 16주간의 연구가 끝날 무렵 운동의 효과가 갑자기 상승해서 참여자들은 하루에 1시간 15분 더 잠을 잘 수 있었다. 운동과 수면 사이에는 분명히 연관성이 있지만 운동이 효과를 내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전반적인 이점을 고려할 때 당장 효과가 없더라도 운동 일정을 고수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수면에 효과가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운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2.5시간의 유산소 운동과 함께 약간의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고 한다.
피츠버그 대학교의 크리스토퍼 클라인 박사의 권고에 따르면 빠른 걷기, 가볍게 자전거 타기, 일리프티컬 머신, 러닝 머신, 자전거, 스테퍼를 합친 운동기구를 타면 타기 등을 하면서 말을 할 수 있지만 몇 문장마다 숨을 골라야 할 정도로 심박수를 올리는 것이 적당한 운동으로 간주된다. 마음도 쉴 시간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수면의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정신의 스위치를 끄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단히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있거나 낮에 뭔가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거나 잠자리에 들기 직전 걸려온 전화에 짜증이 나기도 한다. 침대에 누워보지만 이런 도발적인 사건들로 마음이 분주해서 여전히 집 주위를 뛰어다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결국 몇 시간이고 누워만 있게 되고 잠은 에베레스트만큼 멀기만 하다. 다행히도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데 언제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가 있다. 바로 명상이다. 명상은 면역 기능 향상에서부터 불안감 해소와 회백질 증가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점을 자랑하는데 그중 하나가 불면증의 개선이다. 데이비드 블랙 박사의 팀은 수면 장애가 있는 중노년들에게 2시간에 걸친 마음챙김 명상에 6차례 참여하게 했다. 그 결과 6번의 명상이 끝날 무렵 이들은 의미 있는 불면증 개선 현상을 보였다. 명상이 좀 낯설게 느껴진다면 아마도 명상이 어렵다거나 명상을 하려면 마음을 완전히 비워야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명상을 돕는 핸드밴즈 뮤즈의 개발자 에리얼 가트는 명상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현재 순간을 의식하도록 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마음이 현재 순간을 의식하도록 훈련하는 것. 나 역시 가튼에게서 명상을 배웠다. 그녀는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서든 명상을 할 수 있다고 했다. 3분 동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신 다음 숫자를 세면서 숨을 내쉬기만 해도 명상의 이점을 느낄 수 있다.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신 다음 숫자를 세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녀가 알려준 또 다른 방법은 호흡에 모든 주의를 기울이는 초간단 명상이다. 거의 그렇지만 호흡에 집중했던 마음이 흩어질 때는 이를 알아차리고 다시 집중하면 된다. 이 기법은 조금이라도 명상의 효과를 보려면 참선의 달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상에 대한 편견을 없애줄 것이다. 한 가지에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집중을 잃었지만 다시 주의를 모으고 집중하는 것도 똑같이 대단한 일이다. 같은 의 말에 따르면 호흡에 다시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는 중요한 기술을 쓰게 된다. 즉, 자기 생각을 관찰하는 법을 배운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관찰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다. 생각은 통제할 수 있으며 무엇을 생각할지 선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이런 간단한 방식의 명상도 수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당신의 수면 비법은 무엇인가? 여기에 적어보자. 잠잘 때 핸드폰을 보지 않고 핸드폰을 멀리 두면 수면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폰이 요즘은 수면을 많이 방해하니까 핸드폰을 의식적으로 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건강한 뇌를 위한 레시피. 한계를 없애기 위해서 뇌에 충분한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를 위해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일은 더 많지만 먼저 이 장에 나온 몇 가지에 집중해보자. 현재 집에 없는 브레인푸드를 쇼핑 목록으로 작성하자. 이 브레인푸드들이 전부 입맛에 맞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많은 품목을 포함시키도록 노력하자. 그런 다음 이 목록을 가지고 식품 가게로 가라. 당신의 엔트, 여기서 말하는 엔트는 자동적인 부정적 사고를 말합니다.
당신의 엔트는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자. 저의 엔트는 어떤 불안한 미래에 대한 것인 것 같아요. 당신은 자신에게 어떤 제안을 두고 있는가? 몇 분간 답을 생각해 보자.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없다고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가? 이제 그것을 적어보자. 어떻게 배움을 넓히고 싶은지 생각해보자. 항상 배우고 싶었는데 시간을 내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가? 외국어, 컴퓨터 코딩, 새로운 영업 또는 마케팅 기법, 지금 당장 그것을 당신의 삶에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을까? 수면의 양과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이 장에서 설명한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해보자.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 제9장 행동하게 만드는 습관 설계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 시도할 수 있는 작고 간단한 행동은 무엇인가? 좋은 습관을 들이거나 나쁜 습관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일과가 한계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될까? 지금 당신은 뭔가를 해야 할 이유 또는 목적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에너지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빠진 것은 무엇일까? 바로 작고 간단한 행동, small simple step, 즉 당신의 목표에 가까워지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들이다. 이는 최소한의 노력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습관으로 굳어진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의 실전 포인트를 통해 쉽게 할 수 있는 작고 간단한 행동들을 담았다. 1920년대 어느 날 러시아의 심리학자 블루마 자이가르닉은 오스트리아 빈의 한 식당에 앉아 있다가 어떤 사실을 발견했다. 분주한 식당 안에 바삐 드는 종업원들이 고객들의 주문을 매우 효율적으로 기억하고 처리하고 있었지만 손님에게 음식을 가져다 준 이후에는 그 주문에 대해 잊었던 것이다. 이에 흥미를 느낀 자이가르닉은 사람들에게 간단한 과업을 수행하게 해놓고 때때로 방해하는 실험을 했다. 그런 다음 피험자들이 어떤 과업을 기억하고 어떤 과업을 기억하지 못하는지 질문했다. 그 결과 중간에 방해받았던 이들은 방해받지 않고 완수할 수 있었던 일보다 방해받았던 순간에 하고 있던 일을 기억할 가능성이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이가르닉은 미완결 과업은 완결될 때까지 계속 기억하게 되는 긴장 소준을 조성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현상은 훗날 자이가르닉 효과로 알려졌다. 아마 당신도 이를 미뤄본 경험을 통해 이런 감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속 미루면 그 일에 짓눌리게 되고 그 일을 끝낼 때까지 다른 일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 해야 할 일은 왠지 어려워 보이고 다른 일보다 재미가 없고 귀찮게만 느껴진다. 이렇게 계속 미루다 결국은 나중에 해도 시간은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우리는 삶에 대한 비전이 명확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알고 있을 때도 여전히 과업을 완수하는 데 애를 먹는다. 지속적으로 동기부여가 될 때조차 왜 여전히 행동에 옮기기는 그렇게나 힘든 것일까?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해야 할 일에 압도당하는 느낌 때문이다. 프로젝트나 일상 업무가 너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릴 일처럼 보여 그 일을 어떻게 해낼지 상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전체를 보고는 곧 그 과제가 너무 크다는 느낌을 받고 중단하거나 연기한다. 심리학자 하다사 립시치는 이렇게 말한다. 흔히 미완결 과업과 미루기는 빈번하고 쓸모없는 사고 패턴으로 이어진다. 이런 생각들은 수면에 영향을 미치고 불안 증상을 유발하며 나아가 정신적, 정서적 자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나 자신에게 친절해지기. 네, 먼저 나 자신에게 친절하기. 이 내용은 많은 심리학 책에도 나와요. 그 문요한님의 나 자신에게 친절하라라는 그 책에도 나 자신에게 친절하라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왜 나를 함부로 대할까라는 책에도 심리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나 자신에게 친절하라. 결국
한평생 끝까지 가는 사람은 나 자신이니까요. 이 일을 끝내는 걸 상당히 자주 힘들어 한다면 되게는 스스로를 책망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런 감정은 도움이 되기보다 자신을 힘들게만 할 것이다. 알다시피 미완결 과업은 뇌의 긴장을 조성한다. 여기에 죄책감과 수치심까지 더해지면 과업의 완수가 더 어려워지고 자기만 더 비참해진다.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의 심리 및 마케팅 교수 아트 마크먼 박사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 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일 때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심지어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고 말한다. 또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그러면 자신의 직업을 못마땅하게 여기게 되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망치게 된다. 수치심의 경우는 또 다르다. 사람들이 수치심을 피하고자 대놓고 일을 미룬다는 증거가 있다. 일을 끝내지 못해 느끼는 수치심은 문제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악화시킬 가능성이 커서 이 역시 도움이 되지 않는 감정이다. 일에 진전이 없어 실망감을 느끼면 미루기를 그만두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러니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도록 하라. 자책한다고 나아질 것은 없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으니 이미 당신은 앞으로 미루지 않을 행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내 경험상 이 문제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업을 아주 잘게 쪼개 성공을 가져올 습관을 만들 방안을 찾는 것이다. 자이가르닉 효과에 따르면 짜잘한 과업들을 완수할 때마다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하위 과업을 완결하면서 과업 전체의 완료에 점점 가까워진다. 하루에 한 걸음 일을 잘게 나누라. 스탠퍼드 대학교 행동설계연구소의 설립자이자 습관의 디테일의 저자 포그 박사는 20년간 20년 이상 인간의 행동을 연구했다. 그 결과 장기적인 인간 행동의 변화는 단 3가지 경우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첫째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필요하면 언제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둘째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다. 이는 거의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셋째는 포그 박사가 걸음마 떼기라고 이름 붙인 점진적 발전이다. 다음 우화는 내가 매우 좋아하는 이야기로 작고 간단한 변화의 원리를 보여준다. 한 왕이 위대한 마술사의 공연을 보고 있었다. 군중도 왕도 그의 마술에 매료됐다. 마술이 끝나자 관중은 환호했고 왕이 말했다. 대단한 재주를 가진 자로다. 신이 주신 재능이야. 그러자 현명한 왕실 고문이 말했다. 폐하, 천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술사의 묘기는 훈련과 연습의 결과물입니다. 이런 재능은 오랜 시간의 결의와 절제로 갈고 닦은 것입니다. 왕은 그의 진언이 좀 거슬렸다. 그의 이견이 마술사의 묘기를 보며 느낀 즐거움을 망쳐놓았다고 생각했다. 이런 속 좁고 심술궂은 인간 같으니 감히 진정한 천재를 비판하는가? 짐이 말했듯이 천재성은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다. 자네에게는 없는 게 확실하다. 그러고는 근위병에게 명령했다. 이자를 가장 깊은 지하 감옥에 쳐넣어라. 외롭지 않게 동족 2를 넣어주마. 새끼 돼지 2마리가 내 감방 동료가 되어줄 것이다. 현명한 고문은 투옥된 첫날부터 양손에 새끼 돼지를 1마리씩 들고 감옥 문까지 이어지는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연습을 했다. 그렇게 몇 주 몇 개월이 흐르는 동안 새끼 돼지들은 튼튼한 수태지로 자랐다. 그리고 그의 힘과 지구력도 나날이 커져갔다. 어느 날 왕은 왕실 고문이 기억났고 그가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근위병에게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왕실 고문이 건장한 체격에 양팔에 돼지를 1마리씩 끼고 왕 앞에 나타나자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외쳤다. 대단한 재능을 가졌구나. 신이 내린 재능이로다.
그러자 왕실 고문이 응수했다. 폐하, 천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 기술은 훈련과 연습의 결과물입니다. 이 재능은 오랜 시간 결의와 절제로 갈고 닦은 것입니다. 행동을 변화시키는 방법 중 하나는 점진적인 발전이다. 정말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싶지 않은가? 그렇다면 가족에게 간단한 간식거리를 주고 조금 있다가 저녁을 준비하라. 다음 날 컨퍼런스에서 중요한 강연을 해야 하는데 그 원고를 쓰기가 어려운가? 지금은 원고에 골자만 적어라. 경제학 수업에 읽고 갈 자료가 너무 많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는가? 딱 한 장만 읽겠다는 목표를 정하라. 현명한 왕실 고문처럼 하루하루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두 가지 핵심이다. 하나는 당신이 달성할 수 있는 걸 제시해서 과업을 완수해가며 승리를 맛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결국에는 더 많은 걸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미 주방에 있으니 저녁 식사를 만들어버리는 건 어떨까? 강연 원고의 골자를 순조롭게 썼으니 초안을 몇 페이지 더 작성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경제학 교재의 한 장을 읽으니 생각보다 지루하지 않았고 책도 이미 펼쳐놓았으니 몇 장은 더 읽을 수 있다. 미루고 있는 일을 잘게 나누면 완수할 수 있는 길이 명확해진다. 당신이 원하는 바에 비해 지금껏 해온 일이 적어 긴장감이 될 때는 자이가르닉 효과를 떠올려라. 그 일을 끝낼 때까지는 마음이 편할 수 없으므로 완결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도록 하라. 어디선가 시작하라. 어디든 좋다. 그 일 전부를 해낼 에너지나 동기가 없더라도 일의 완수를 위해 시작하라. 안도감에 감사할 것이다. 중요하지만 그동안 미뤄온 일을 생각해보자. 어떤 일인가? 저한테는 운동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매일 할 수 있는 작고 간단한 행동들로 나눌 수 있는가? 점심 먹고 실내에서라도 한 바퀴씩 돌아야 될 것 같아요. 습관의 고리를 만드는 자동 조종 모드. 작고 간단한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 한 사람의 습관은 그 사람의 핵심이다.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의 40에서 50%가 습관의 산물임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는 많다. 우리 삶의 절반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자동성에 지배된다는 뜻이다. 이 비율이 높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별다른 생각 없이 매일 하는 일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보라. 당신은 별다른 생각 없이 이를 닦는다. 자주 휴대전화를 확인한다. 차를 몰고 출근하지만 어떻게 직장까지 갔는지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없다. 자동으로 재킷에 지퍼를 올리고 찬장에서 유리컵을 꺼내고 TV 리모컨을 켠다. 물론 이런 자동성은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다. 행동 하나하나를 생각하며 해야 한다면 얼마나 힘겨울지 상상이 되는가? 양체질까지 의식적으로 계산이 필요하다면 아침 10시면 지치고 말 것이다. 찰스 두히그는 습관의 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습관의 고리가 없다면 우리 뇌는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들에 압도되어 작동을 멈출 것이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기저핵이 손상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마비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문을 열거나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는 등의 기본 활동을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다. 그들은 하찮은 세부 사항을 무시하는 능력을 잃었다. 한 연구에서 기저핵이 손상된 환자들은 얼굴의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봐야 하는지 잘 몰라서 공포와 혐오감 등의 표정을 인식하지 못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 젖아 제임스 클리어는 이렇게 말했다. 매일 반복하거나 반복하지 않는 습관이 건강과 부우, 행복을 좌우한다.
습관을 바꾸는 방법을 안다는 건 자신의 일상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영향력이 큰 행동에 집중하고 원하는 삶으로 역설계하는 법을 안다는 뜻이다. 또 클리어는 내게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모든 습관이 어떤 식으로든 당신에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 뇌는 생활하면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예를 들어 신발끈을 묶어야 할 때 뇌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자동화합니다. 습관이란 그런 것입니다. 일생 부딪히는 반복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고 너무 여러 번 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해결책이 더는 통하지 않으면 뇌는 다시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클리어는 어떤 행동을 습관으로 만드는 고리에는 4가지 구성 요소, 즉 신호, 열망, 반응, 보상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방에 들어갈 때 불을 켜는 행동을 생각해 보자. 신호는 방으로 걸어 들어가 어둡다고 느끼는 것이다. 열망은 방이 어둡지 않았으면 더 좋겠다는 느낌이다. 반응은 전등 스위치를 올리는 것이며 보상은 이제 어둡지 않은 방이다. 이 습관의 고리는 어떤 습관이나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우편물 챙기기를 생각해 보자. 신호는 퇴근해서 차고 앞이나 현관에 도착하는 것이다. 열망은 우편함에 뭔가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반응은 우편함으로 가서 확인하기다. 그리고 보상은 우편물을 우편함에서 꺼내는 것이다. 아마 당신은 우편물을 실제로 손에 넣기 전까지 이 중 어느 것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삶의 필수적인 부분을 자동화하는 습관 만들기는 기본적으로 능률화 기술로서 대체로 무의식적으로 이뤄지며 우리에게 이득이 된다. 물론 습관이 되지 않는 편이 훨씬 나았을 각종 행동 역시 자동화된다. 당신도 익히 알고 있을 습관 하나를 생각해보자. 습관의 고리, 신호, 열망, 보상, 반응. 아마 신호는 주방 팬트리 지나가기일 것이다. 열망은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과자가 팬트리에 있다는 정보와 그것을 먹고 싶다는 욕망에서 나온다. 반응은 팬트리에 들어가 과자 봉지를 열고 크게 한 줌 집는 것이다. 보상은 바삭바삭하고 짭짤하고 기름진 맛이다. 건강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부정적 습관은 건강한 습관과 똑같이 자동화되어 있다. 과자를 입에 넣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할 새도 없이 과자는 이미 당신 뱃속에 들어가 있다. 이제 당신은 한계를 넘어서는 과정에 있으므로 부정적 행동을 더는 계속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쁜 습관을 깨뜨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독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